서울 영등포경찰서 명예훼손 조사 대응에서 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말이나 글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가 조사 단계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인지 허위인지 공연성이 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표현 하나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먼저 게시 경위, 작성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삭제 여부, 이후 대응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온라인 글이라면 캡처본, 댓글 흐름, 공유 범위도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증상만 듣고 수술하지 않듯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조화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장된 표현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직장 징계나 학교 문제, 출입국 심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가능성, 합의 범위, 재발 방지 조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민사 사건을 다루어오면서도 항상 집행 가능성을 먼저 따져왔던 것처럼 결과보다 이후 단계를 함께 고려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도 무조건 선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표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정사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맞지 않는 판단 역시 의뢰인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기로 하면 조사 단계부터 재판, 이후 민사 대응까지 같은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성공 보수보다 사건 구조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 입소 이후 형성된 기준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건을 내일 바로 조사받는다는 전제로 준비합니다. 2014년 개소 이후 금액이나 처리 문제로 큰 분쟁 없이 이어온 것도 과장 대신 현실적인 설명을 우선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예훼손 조사는 말의 의미를 법적 구조로 다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 전반을 함께 다루는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본 영상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